선급금 보겠습니다. 선급금은 먼저 지급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선급금이란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해서 먼저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사려고 계약금을 먼저 줬다. 원재료 사려고 먼저 줬다. 자, 이는 상품, 원재료 등의 이 재고자산을 확실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선지급한 계약금 등으로 장차 뭐가 들어올 거예요? 재고자산 계정으로 대체될 계정과목이 바로 선급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돈 먼저 주고 나중에 물건 받고 잔금 주고 이런 상황, 재고자산으로 대체될 계정과목이다. 예제 보겠습니다. 자, 창제상회에 상품 50만 원을 주문하고, 자, 상품을 주문하는 거는 거래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계약금을 줬다는 얘기야. 돈이 나가죠. 뭐가 나가냐면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나의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예요. 당좌 예금의 감소, 그리고 돈 먼저 줬죠.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줬으니까 진짜로 물건이 들어오겠죠. 주문한 상품이 도착해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지금 상품 50만 원을 주문을 했고 계약금을 10만 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이 들어오고 계약금 빼고 나머지만 돈을 주네요. 그러면 왼쪽에다가 상품 집어넣고 여기 계약금 준 거 요렇게 차감하고 나머지를 뭘로 줬어요? 은행 발행 자기합 수표로 줬죠. 통화 대용 증권이잖아. 이렇게 현금에 감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미리 계약금 주고 없어지고 잔금 주고 하는 게 선급금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보겠습니다. 가지급. 돈을 주긴 줬는데 임시로 가건물 이런 뜻이에요. 임시로 지급한 거다. 자, 뜻은 그렇고, 자, 가지급금이라는 건 언제 쓰느냐? 자, 실제로 현금 등의 지출이 있었어요. 자, 이쪽에 현금이 나가던 현금 등이니까 보통 예금이 줄어들던 이게 나갔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나갔어요. 그런데 이쪽에 계정 과목과 금액이 뭔지를 아직 결정을 못 하는 거야. 그럼 결정될 때까지 안 하면, 결정되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없죠. 일단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뭔가를 적어 놔야 돼. 그래서 이 계정 과목과 금액이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여기다가 쓰는 게 가지급금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후에 그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가지급금을 없애고 해당 계정 과목으로 갈아 끼우시면 된다라는 게 가지급금의 얘기입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영업부 사원 이창재 씨에게 목포 출장을 명하고 계산여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돈 나가죠. 계산여비라는 얘기는 대략적으로 계산한 여비를 준다는 얘기야. 출장 가서 써라 이렇게. 자, 이제 오른쪽에 현금이 나가는 걸 알겠는데 출장비로 뭘 쓸지를 모르잖아. 밥을 먹었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사장을 만나서 식사를 접대했으면 기업 업무 추진비,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다 쓰고 올지 안 쓰고 올지도 몰라. 그래서 돈 빼고 일단 모르겠다. 어떤 계정 과목에 얼마를 쓸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 간 사원이 돌아와서 여비를 정산했더니 여비 교통비로 사용한 영수증이 48만 원이야. 그래서 준 돈은 50이고 48을 쓰고 왔으니까 나머지 2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겠죠. 그래서 이때 생겼던 이 가지급금을 이쪽으로 싹 뺍니다. 가지급금 빼고 그리고 진짜 해당 영수증을 다 처리해요. 여비 교통비로.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회수. 이렇게 해서 가지급금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의 현실에서 잘 쓰지 않는 건데 요즘은 출장 가면 다 법인카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문제라고 보시고 이런 계정 과목이 있다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선급금과 가지급금의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세연 상사의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십시오. 자, 회사에 4002번 선택하고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문제 1번 볼게요. 우일 상사와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줍니다. 자,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빠져나가겠죠? 당좌 예금의 감소를 뭔지 알겠으면 먼저 치고 금액, 그리고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준 거니까
이럴 때 쓰는 이름이 선급금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선지급, 선급금.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줬죠 먼저. 그럼 나중에 이걸 정리하고 나머지만 줄 거니까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거래처 입력하시고, 두 번째, 진이상사에서 에어컨 한 대를 300만 원에 매입하고, 자, 에어컨을 300만 원에 매입한 게 아니라 매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대금의 20%를 현금으로 줍니다. 대변에 현금으로 금액이 300만 원에 20% 60만 원이 나가고, 에어컨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죠. 선급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이 회사는 뭘 특정하게 파는 회사가 아니니까 이때 당시 에어컨은 그냥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 거시고 6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삼상사와 상품 포장지 3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고요. 계약금 20만 원을 자기 압수표로 줍니다. 대변에 현금 나가고 300에 20만 원이 계약금으로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 상품 포장지는 상거래는 아니지만 우리 자격시험에서는 돈을 먼저 줄 때 이게 상거래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큰 틀로 놓고 그냥 먼저 주면 선급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다 정확하게 따지면 상거래와 관련된 상품을 사기 위해서 돈을 먼저 주면 선급금. 그렇지 않은 어떤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 서삼상사 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업부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할 중형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합니다. 이것도 상거래는 아니죠. 계약금을 15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15만 원 내보내고, 상거래가 아니지만 공통으로 쓰고 있다. 이제 상거래일 때 쓰는 이름이 있긴 하지만 이거 여러분 급수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현실에서도 상거래와 관련된 것과 안 된 것이 있긴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그 이름이 너무 특이하니까 그냥 다 선급금 처리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거래는 상거래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거래면 외상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이고, 상거래와 관련돼서 먼저 주면 선급금,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너무 어렵다니까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너무나 특이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뭘 살려고 먼저 줬다 그러면 선급금이라고 하시면 돼. 자, 대변에 차변에 선급금, 그 다음에 이 차는 15일 후에 들어오니까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선급금 처리하시고 거래처 입력하시고. 자, 지금 선급금이 생기는 상황을 보셨고요. 자, 이제 줬으면 물건이 들어오겠죠. 자, 다섯 번째, 광호상사에서 매입하기로 한 상품을 인도받습니다. 이제 상품이 진짜 들어와요. 들어오고 선급한 200을 제외해. 그럼 지금 저 200만 원은 돈 줬을 때 선급금 처리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잔액 300은 현금 줍니다. 차변에 상품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상품이 들어옵니다. 보니까 계약금하고 300이 합쳐진 거니까 상품은 500만 원짜리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먼저 줬을 때 차변에 선급금 처리했으니까 대변으로 선급금을 거래처를 걸어서 빼줍니다. 금액은 200. 그리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줍니다. 대변에 현금 300. 그래서 선급금 줬을 때 차변에 선급금, 진짜 물건 들어올 때 계약금 빼고 나머지만 준다. 이게 이제 선급금이 사라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길 때 왼쪽, 없어질 때 오른쪽. 여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청육상사에 주문한 상품 포장지를 인수합니다. 자, 포장지를 주문했나봐요. 400만 원짜리가 들어옵니다. 자, 계약금 20을 빼고 당좌수표. 근데 상품 포장지가 소모품 B로 처리하래요. 그래서 차변에 들어오는데 상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품 포장지를 소모품 B로 처리하라니까 차변의 비용, 소모품 B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번호는 800번만 사용합니다. 500번 쓰지 않습니다. 나머지 거 다. 소모품 B, 금액은 400. 자, 그리고 이제 돈을 줄 텐데, 계약금이 있으니까 이 계약금을 먼저 빼고 줘야 되겠죠. 계약금 줬을 때 선급금, 대변에 선급금 뺍니다. 거래처 걸고, 금액은 20. 그리고 나머지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대변에 당좌 예금을 빼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선급금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이제 가지급금에 대한 얘기네요. 사원 이재원 씨의 지방거래처 출장비 4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급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나온 거 아시겠죠? 대변에 현금 40만 원 빼고 차변에 현금 등의 지출이 있었는데 대전 과목이나 금액을 뭘로 쓰고 올지 모르잖아. 출장비를 여비교통비를 쓰고 올지 그 돈 중에 또 뭐 접대를 하고 올지 모르니까 일단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 그리고 원래 이 가지급금도 생겼다가 없어질 거니까 거래처를 관리해야 되겠지만 거래처를 찾아보면 있으면 걸어주시면 좋겠고 없으면 못 걸겠죠.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네요. 가지급금도 생겼다가 없어지는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찾아서 겁니다. 그 다음 8번 사원 강은비의 출장비로 현금 10만 원을 우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서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했고요.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 생략하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죠. 현금이 10만 원이 나가고 출장비로 줬으니까 어디다 쓰고 올지 모르죠. 사변에 가지급금 그리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 시험장에서 아무 말이 없다. 거래처 찾아서 있으면 걸어야 됩니다. 강은비 없으니까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총무부 최호순 과장이 4월 3일 날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40만 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4월 3일에 돈 줬을 때 가지급금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가지급금, 뭐 현금. 근데 이제 그 돈이 40만 원이었어. 이걸 정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비교통비 처리하시래. 차변에 뭐 항공료, 택시요금, 숙박비를 모두 다 여비교통비 다 800번만 씁니다. 800번대에 여비교통비를 쓰고 비용이니까 거래처 필요 없고 금액을 얼마 쓰고 왔냐면 24, 5만, 20만, 49만 원을 쓰고 왔어요. 근데 줬을 때 가지급금을 얼마 줬어요? 40만 원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급금, 현금 40인데 가지급금인데 요만큼 빼야지 이제. 가지급금 거래처가 입력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특별한 말이 없죠? 없으니까 찾아도 없으면 넘어가시면 되겠죠? 4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야? 더 많이 쓰고 왔잖아. 그럼 나머지 추가로 현금을 더 줘야 되겠죠? 되시죠? 49만 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이 문제가 지금 4월 3일에 출장비로 지급했다는 문제를 만들려면 거기다가 이제 전표를 입력을 해놔야 돼요. 4월 1일자에 현금 실제 시험 문제라면 가지급금 이렇게 가지급금. 근데 여기 이제 이 전표를 뒤져봤더니 거래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지. 봤더니 없어. 그러면 안 걸고 있으면 거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참고에 써 있네요. 그러니까 항상 확인하시면 되겠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가지급금 정리하는 문제들이죠.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영업부 직원 김성실로부터 4월 1일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4월 1일에 지급했을 때 가지급금으로 전표가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입력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차액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다음에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찾아볼 필요 없겠네요. 생략하시라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4월 1일에 이 전표처럼 가보면 이렇게 가지급금 전표가 있고 여기 거래처가 없어. 그러니까 생략하라고 돼 있으니까 뭐 찾아볼 필요 없는데 아까 바로 전 문제 같으면 그 날짜에 가서 만약에 시험장에서 실제 데이터에 거래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60만 원이 가지급금 처리가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날짜에 와서 차변으로 이 사람이 이 내용물 보니까 교통비하고 숙박비니까 여비교통비 처리하시면 되겠죠. 금액은 여비교통비에 27만 원. 27만 원. 그리고 가지급금에 처리되어 있던 금액. 여기가 지금 왜 이 전표는 여기는 뒤져봐야 되냐면 4월 1일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전표를 찾아야 되겠죠. 봤더니 아까 4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이었죠.
자, 그래서 가지급금 거래처 없었고 60만 원을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돈을 적게 쓰고 왔으니까 차변에다가 현금을 마저 집어넣어서 돈을 받아내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처럼 금액이 제시되지 않으면 4월 1일자에 전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고, 거래처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려면 꼭 실제 시험에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그 전표를 미리 깔아놔야 되니까. 되셨죠? 그 다음에 11번 점표 봅시다. 가지급금 계정의 잔액 80만 원은 5일 상사에 내년 6월 30일까지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한 거다. 가지급금의 계정의 잔액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면 잘 이해 안 되시던데, 가지급금의 계정 잔액은, 가지급금이 언제 생기나 잘 봐요.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계정 과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지급금을 쓰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잔액은 항상 차변에 있습니다. 차변에. 근데 이 차변에 8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내년 6월 30일까지니까 또 이것도 1년이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12월 말로부터.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기 대여금이었구나. 그래서 이 가지급금을 싹 빼고 단기 대여금으로 갈아 끼우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가지급금 차변에 있던 거 뺍니다. 거래처가 없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단기 대여금으로 갈아 끼우고, 여기는 거래처를 걸어야 되겠죠. 5일 상사한테 빌려준 것이다 라는 얘기. 80만 원. 그 다음에 12번 이제 기말입니다. 연도 중에 가지급금 생겼다가 그 결과를 알아내면 연도 중에 없애는데, 12월 말에도 이제 안 밝혀지면 특정한 계정값을 갈아 끼워야 돼요. 가지급금 같은 이런 미결산 계정은, 즉 내가 모르는 돈을 남한테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확인해서 갈아 끼워놔야 돼요. 자, 기말 현재 가지급금의 잔액 20만 원이 전부 영업부 직원의 교통비, 여비교통비로 확인됐습니다. 가지급금의 계정 잔액은 차변에 있습니다. 대변으로 뺍니다. 대변에 가지급금, 거래처는 없고, 그리고 이것이 차변의 비용, 여비교통비가 확인됐대요. 차변의 여비교통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800번대의 여비교통비. 상단에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생길 때 차변, 없어지면 대변. 선급금 생겼을 때 차변, 없어지면 대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